우리 여사님께서 아까 그 붕당 관련해서 붕당이 언제 시작된 거죠라고 질문을 하셔서 다시 한번 지금 점검을 합니다. 이 현종 때 지금 누가 주류죠? 사림 중에 어느 파가 지금 주류예요?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송시열 쪽이 지금 주류인 거예요. 서인 위주의. 왜냐하면 광인, 효현, 숙경령이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 효연, 숙경령. 선조 때 슬슬 이제 살인들이 정계로 올라오기 시작해요. 왜냐면 선조는 외로운 사람이고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훈구 말고 좀 새로운 세력들로 이렇게 좀 재편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슬슬 올라왔고, 그때 살인들끼리 이제 싸우기 시작했던 게 바로 정열이 모반 사건, 서인이 올라갔고, 근데 정철이 건조히 잘못했다가 다시 서인 내려가고 동인이 올라오고 이랬는데, 광해군 때 광해를 따르는 북인들이 이제 막 득세를 하다가 광해군이 폐위되면서 아예 북인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지금 남은 건 서인하고 남인인데, 인조반정을 주도했던 세력이 누구냐? 바로 서인이에요. 그래서 이후로는 서인들이 지금 현재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인조, 효종, 현종, 요때 서인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센 상황이에요. 자, 그걸 아시고 이제 현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종은 효종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한 거 하나 써놨죠, 제가? 유일하게 외국에서 태어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볼모로 갔기 때문에. 병자호를 한 이후에 소현세자, 자기 형하고 복림대군이 둘이 심양에서 오래 있어서 그때 낳았어요, 현종을. 이게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런 거 이제 이해해두자. 현종은 외국에서 태어난 유일한 소현세자 아들이에요. 복림대군이에요. 그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왕위를 물려받을 아들은 세자로 책봉이 되는 거고요. 그 형제들은 대군이 되는 거죠. 효종의 아들이고, 이 효종은 바로 복림대군입니다. 인조의 둘째 아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종이 어떻게 즉위를 하냐면 갑자기 즉위하게 돼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효종 사망과 동시에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아주 특이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인조가 거의 막판에 결혼한 왕비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자이대비입니다. 자이대. 인조의 계비. 엄청 젊어요. 효종보다 훨씬 젊어요. 그래서 효종이 세상을 떠났는데 엄마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송의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아들이 죽었어요. 친아들은 아니지만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몇째 아들이다? 효종은? 둘째 아들. 이걸 사대부의 예로 따지면 둘째 아들이 죽으면 상복을 조금만 입어요. 1년만 입습니다. 사대부는. 근데 만약 맏아들이 죽어요. 3년을 입어요. 길게 입어요. 서인은 사대부의 예를 상당히 중시하는 살인의 파예요. 그러다 보니 사대부 기준으로 해서 둘째 아들이 죽었으니까 1년 입는 게 맞습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에 반해서 남인은 상당히 그 왕실에 협조적이에요. 아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 무슨 저 사대부랑 똑같이 해요, 왕가가. 둘째 아들이어도 그래도 왕이 돌아가셨는데 당자에 해당되는 3년복을 입는 게 맞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때 현재 주도 세력이 누구다? 서인. 서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상당히 어렵고요. 뭔가를 판단할 만한 그런 위치도 아니었고, 주류였던 서인 아저씨들의 이야기에 손을 들어줘요. 그래서 요 1년이 채택되고, 요 보통 기년이라고도 합니다. 요것도 용어로 알아두세요. 1년을 기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년설이 채택이 되면서 동시에 서인은 그대로 주도권을 이어가요. 서인의 대표 송시열이고요. 너무 쉽죠? 시옷. 송시열. 시옷이 둘이나 들어가 있잖아요. 송시. 서인이고요. 남인 대표 허적이.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예성. 기해년에 일어났던 첫 번째 예법에 관한 송사. 예법 관련해서 논쟁이 일어난 거 첫 번째 기해 예송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요. 효종 아내가 또 세상을 떠납니다. 현종의 엄마죠. 효종비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까지 자이대비 아직도 살아있어요. 워낙 젊다 보니까 또 말이 나옵니다. 자, 둘째 며느리잖아요. 둘째 며느리가 죽으면 일단 아들 죽었을 때보다는 훨씬 짧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며느리니까, 왕의 아내니까 1년은 입어야 된다가 왕실의 협조적인 남인의 주장이고, 서인은 뭐 시종일관, 아, 이거 무슨 얘기예요? 둘째 며느리인데 9개월만 입으면 되지. 자, 이때 현종은 성장했죠. 몇 년 흘렀어요. 그리고 아니, 자기 아버지 어머니 가지고 서인 아저씨들이 너무 좀 이렇게 하대해. 왜 왕가인데 사대부랑 똑같이 하래? 이번엔 남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때는 서인이 밑으로 내려가고요. 남인이 올라와요. 이게 바로 갑인년에 일어났던 예송, 갑인예송입니다. 두 예송의 공통점. 한 왕 때 일어났어요. 누구? 현종. 기해예송 때는 누가 승리해요? 서인. 갑인예송 때는 누가 승리해요? 남인. 기해예송 때 몇 년 입은 걸로 결정나요? 갑인예송 때 몇 년? 공통점.
둘 다 1년입니다. 이건 꼭 알아두십시오. 짧게 있든 굵게 있든 이때는 1년, 이때도 1년. 둘 다 기년설이 채택된다는 거 기본으로 알아두시고 기갑 순서, 기갑. 그리고 이것도 내용도 알기 쉽죠. 아들, 아들의 아내, 효종 사망, 효종 비사망. 그때 누구가 상복을 얼마나 입냐? 바로 자의 대비. 할머니가 몇 년 입느냐로 싸운 거 예송. 같은 왕 현종. 자, 나중에 환국하고 한꺼번에 다시 한번 정리할 테니까 일단 이 정도 알아두시고. 광인, 효현, 숙경령이죠. 이제 숙종으로 넘어간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숙종은 스타왕이 아닌 것처럼 우리 일반적으로 비춰지고 맨날 그 여자 좋아하는 그냥 왕으로 드라마에만 비춰지는데 한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왕이에요.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됩니다. 세종, 세조, 영조, 정조만큼 대중적으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시험 내기 너무나 좋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저 드라마 소재로만 나오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한능검 단골 출제될 수 있는, 특히나 요즘 내다 낼 거 없을 요즘 시점에 가장 인기 있는 왕입니다. 미리 알아두세요. 자, 당연히 현종의 아들이고요. 광인, 효현, 숙경령. 왕비가 셋이고 후궁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드라마를 통해서 알고 계시죠. 정실 왕비만 셋이에요. 근데 특이한 사항이 있죠. 왕비에게서는 아이가 없습니다. 1, 2, 3. 3명의 왕비인데 하나도 아들을 낳지 못해요. 따라서 숙종의 아들은 전부 후궁에게서 나옵니다. 인경왕후가 첫 번째 왕후인데 일찍 돌아가고요. 인현왕후가 우리가 본처로 알고 있는, 근데 원래 두 번째 왕비예요. 세상을 떠나고 두 번째.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인원왕후까지 있었는데 세 왕후의 공통점은 후사가 없다. 아이가 없어요. 전부 후궁들에게서 나온 아이들이 나중에 다 왕이 됩니다. 그 유명한 장옥정, 희빈 장씨의 소생 경종이 되고요. 숙빈 최씨 사이에서 나온 아들 영조가 됩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알아주세요. 따라서 경종과 영조는 이복 형제입니다. 누가 위에요? 경종이 형이에요. 그래서 얘는 2인자인 거예요. 그래서 2인 좌의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는 겁니다. 영조 때 2인 좌의 난이 일어난 이유는 2인자니까 2인 좌다. 이렇게.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이제 환국인데 현종 때는 예송으로 서인이었다가 남인이었다가 이제 숙종으로 와요. 현재 누가예요? 현재 숙종 초기에 누가 주도 세력이에요? 현종에서 숙종으로 현종 마지막에 갑인 예송 때 누가 이겼다고요? 남인이. 현재 남인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그대로 물려받은 겁니다. 숙종이.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시작돼요. 자, 현재 남인이 우세한 상황인데 경신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남인의 영수 영의정 허적이 자기 아버지 잔치에 비가 올 것 같으면 이렇게 쓰는 궁중에 천막이 있어요. 기름 천막. 유학이라고 그래요. 기름 천막. 비가 오면 그걸 딱 이렇게 하면은 비를 쫙 막아주고 그래서 왕만 쓸 수 있습니다. 그 비가 올라오래요. 숙종이 신하를 시켜서 그 허적대감네 그 잔치에 그 유학 좀 빌려줘. 그랬더니 예? 벌써 빌려갔는데요? 뭐?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빌려가? 이거 오냐 했더니 이거 남인 이거 안 되겠구만? 그래서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거와 함께 남인을 서인들이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작살나요. 그래서 남인이 완전히 허적, 윤유 등 대감 등이 아래로 추락하고 서인이 다시 올라오는 사건, 바로 경신년에 일어난 환국의 뜻이 뭐예요? 국면이 바뀌다. 바뀔 환. 국면이 확 바뀌는 거.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숙종 때만 일어납니다. 한 왕 때 3번의 환국이 일어나요. 국면이 확 바뀌어요. 남인이었다가 서인이었다가 다시 남인이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숙종의 개인적인 기분에 따라 바뀌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확 바뀐다. 환국. 고맙게도 현종 때 예송 2번 일어나고요. 숙종 때 환국 3번 다 일어나요. 아주 간단해. 그 순서만 짝짝 알면 됩니다. 경신년의 환국을 통해서 그 전 주도 세력이었던 남인이 추락하고 서인이 다시 올라옵니다. 이때 서인이 한 번 더 나뉘어요. 뭐로? 노론과 소론으로. 간단하죠? 남인 아주 작살 냅시다. 강경파, 노론. 그래도 저 남인 적당히 좀 하죠. 온건, 소론. 이렇게 나뉘어요. 동서에서 동이 남북으로 나뉘는 게 언제였었죠? 기억나세요?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뉜 게 언제예요? 서인이 작살나는 걸 보고 좀 적당히 합시다. 남인. 제대로 합시다. 북인. 그게 언제예요? 서인이 작살난 거. 그게 바로 정철 작살날 때. 건저희 사건으로 정철이 추락할 때 관동별곡 듣기 좋은데 그거 좀 적당히 해요. 남인. 무슨 얘기야? 쟤는 끝내. 북인. 강경파 북인. 이번엔 서인이 둘로 나눠지는 거 언제다? 경신왕국 때. 남인을 완전 작살내자. 노론. 강경. 적당히 하시죠. 온건파, 소론. 이렇게 나뉘어요. 서인이 나뉘는 거죠. 서인이 이렇게 나뉘어요. 그 나중에 이 노론이 영조를 지지하는 거고요.
요 소론이 경종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건 다시 가서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자, 그런데 숙종 때는 한 번만 환국이 아니라 무려 3번이라고 그랬죠. 세월이 흘러요. 기사년에 궁녀 출신이었던 장옥정이 희빈이 됩니다. 후궁으로 들어서게 되고요. 아주 뭐 교활하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하지만 옆에 이제 인현왕후라는 본 부인이 있는데 들들 하다가 아들을 낳아요. 왕비들에게서 절대 없었던 후사를 장희빈이 등남을 해냅니다. 그러자 아니 나왔으니까 이거 좀 빨리 원자로 책봉하시죠. 그때 송시열, 이 서인의 거장 송시열,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인현왕후가 아직 계시고 이게 또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이렇게 섣불리 하시다니요? 숙종 가뜩이나 지금 장희빈한테 완전 빠져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한다. 아유 우리 시열이 형 안 되겠습니다. 저 들어가세요. 송시열 아웃시킵니다. 사약 주고요. 원자 책봉하자는 거에 찬성했던 남인 올라가고. 자, 일단 요 장남으로 기억하세요. 장남. 장희빈은 남인 세력이에요. 장남이에요. 장희빈을 밀었던 남인 올라옵니다. 서인들 축출되고, 당연히 서인 쪽이었던 본처 인현왕후는 폐위까지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 바로 기사환국입니다. 장희빈이 이제 왕비로 등극해요. 죄 없는 인현왕후는 폐위되고.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또 세월이 흘러요. 갑술년에 계속 숙종이 지금 제위하고 있는 상황. 아이고 이거 봤더니 이거 장희빈 욕심 많고 말이야. 그 아침밥도 잘 안 해주고 이제 안 되겠다. 옛날 조강지처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갑술년에 희빈장 씨를 이제 사약 드세요 아웃, 예전 본처 인현왕후 복위,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시열이 형 미안해요 복관시킵니다. 다시 서인이 올라와요. 이것이 바로 갑술환국입니다. 3번의 환국. 숙종은 여러 가지 이 정치적인 업적들이 몇 개 있고요. 이렇게 막 혼란스러우니까 별로 한 거 없을 것 같은데 꽤 했어요. 그래서 그게 요즘 시험에 많이 나오고, 기본은 이 환국입니다. 헷갈려요? 엄청 헷갈립니다. 경신이 뭔지 기사가 뭔지, 때로는 딱 경신한국만 나오고 딱 하라 막. 자, 이걸 이제 해결해 드릴게요. 영의정 허적이 아까 임금이 준다고 할 때 받으면 됐는데 깝쳤죠. 영의정인데 뭐 허락받아 그냥 가서 그냥 갖고 와 그래서 했는데 그게 들켜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걸 경거망동한다. 경거망동한 신하. 경거망동한 신하 경신왕국. 이렇게 외우세요. 경거망동한 신하. 장희빈 볼 게 없어요. 그냥 궁녀 출신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음으로써 기사회생한 거예요. 아들을 낳음으로써 기사회생했어요. 기사환국. 그리고 남자 선배님들 이제 그럴 일 없으시겠지만 술 한잔 하면 예전 여자친구 생각나지 않습니까? 처음 만났던 여자친구. 술 한잔 했더니 옛사랑이 생각났다. 술 한잔 했더니 옛사랑이 생각났다. 갑술. 술 한잔 했더니 옛사랑 인현왕후 생각이 나더라. 이렇게 외우시면 절대 안 헷갈립니다. 다시 한번. 경거망동한 신하 경신왕국 허적의 유학사건. 아들을 낳아서 기사회생한 장희빈이 올라오는 기사환국. 술 한잔 했더니 옛사랑이 생각난다. 인현왕후를 다시 복위시키는 갑술환국. 자, 이제 예송부터 환국을 한꺼번에 이제 외워보겠습니다. 간단해요. 이건 그냥 기갑, 경기갑 순서예요. 기갑, 경기갑. 그리고 그때 주류는 누구냐? 서남, 서남서. 기갑, 경기갑, 서남, 서남서. 아주 쉽습니다. 기해예송, 갑인예송,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 각각 서인, 남인, 서인, 남인, 서인. 서인으로 시작해서 결국 서인으로 끝납니다. 막판에 인현왕후가 복이 되죠. 다시 서인이 올라오면서 끝나는 거예요. 시작도 서인이었죠. 이미 말씀드린 인조반정이 서인이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종 때 이미 서인이 주류였고, 서인에서 출발해서 예송과 환국을 거쳐서 결국 서인으로 끝난다. 기갑, 경기갑을 알아두시고 이 뒤에 경기갑은 각각 제가 알려드린 이 암기 방법을 생각하시면 내용이 같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내용도 간단하게는 이해를 해두시고, 기갑, 경기갑, 서남, 서남서. 앞에 기갑은 예송. 누구 왕? 현종. 현종 때 2개 다 일어나고요. 뒤에 환국, 경기갑 3개 다 누구? 숙종, 한왕 때. 그리고 또 하나, 예송 때 몇 년 옷을 입느냐 할 때 둘 다 1년이라는 거 아까 우리가 확인했죠. 그걸 다른 말로 기년이라고도 한다. 요즘은 예전 용어로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년설이 채택됐다 하면 기년이란 건 1년이에요. 자, 상당히 중요한 예송과 환국을 끝냈습니다. 앞서서 했던 사화하고 요 예송, 환국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모든 시험에 나와요. 하나 이상 나옵니다. 사화, 무갑기일 그것도 다 해드리죠. 우리 중조 할아버지를 갑, 엄마의 원수를 갑자, 기. 이렇게 기묘한 일이 주초이왕, 을 싸우고 외척 싸우고 명종 때 을사사. 무갑기일, 기갑, 경기갑. 그리고 각각 왕이 언제냐? 그걸 다 기억하시면
두 문제 정도 맞히실 수 있어요. 놓치면 안 되죠. 게다가 얘들은 나오면 거의 3점이에요. 왜냐면 다들 힘들어하거든. 근데 이렇게 딱 한 번 잡아놓고 걔 한 3번만 반복해서 보시면 확 들어옵니다. 게다가 이거 누가 이런 경거망동한 신화 이런 거 누가 알려줘요? 그럼 그 무기까지 있단 말이에요. 술 한잔 했더니 옛사랑 생각나고 갑술 이런 거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기사. 장희빈이 아들을 낳아서 기사회생했다. 이런 무기들만 가지고 계시면 금방 됩니다. 한국까지 끝냈고 숙종이 여자만 좋아한 게 아니라 숙종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 걸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던 오군영이 드디어 완성이 돼요. 마지막 게 바로 숙종 때 창설됩니다. 뭐다? 금이용. 그래서 훈, 어총수, 금 이렇게 외우세요. 끊어서 훈, 한왕, 선조, 훈련도감, 어총수, 인조, 마지막에 금, 숙금. 숙종 때 금이용이 창설되면서 오군영이 드디어 완성된다. 자,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혹시 몰라서 넣어놓은 거예요. 100점 대비용으로 제가 하는 건데 오군영이 수도 방어하는 팀이 있고요. 수도 외곽 방어하는 팀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훈련도감하고 어영청, 금이영은 수도를 방어하고 서울, 한성을 방어하고 그 주변 경기 수도 외곽을 방어하는 게 바로 총용청, 수호청이거든요. 아주 어렵게 시험을 내서 100점을 못 맞게 하려는 출제위원이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저걸 낼 것 같아서 저거까지 대비합니다. 어떻게 외우냐? 외곽은 이제 바깥 청소한다고 그러죠. 바깥 청소. 바깥 총수. 바깥 청소한다. 외곽은 총용청, 수호청이에요. 나머지 셋은 수도입니다. 수도 외곽을 방해하는 건 바깥을 청소해 총수, 총용청, 수호청. 100점 맞고 싶으시면 이걸 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중요한 것들. 아까 말씀드렸죠. 대동법 시작은 이원익이 건의를 해서 광해군 때 경기도 지역에 한해서 실시가 됐는데 이게 중간에 김육이 건의해서 충청 지방까지 확대가 되고요. 호서 지방까지. 막판 숙종 때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전국. 대동법의 전국 확대 누구? 숙종.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어려워요. 경기 지역에서 실시 광해군, 전국 확대, 평안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 확대 숙종.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요것도 어렵게 출제되는데 선지로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동묘 숙종이 설치해요. 자, 그럼 만동묘가 뭐 하는 데냐? 만동묘. 명나라가 우리 도와준 거 가장 크게 도와준 게 언제예요? 최근에 숙종대에서 가장 최근 일 중에 임진왜란 때죠. 임진왜란 때 조명연합군을 명나라 군사를 보내줘서 연합을 해서 우리가 평양성을 탈환했잖아요. 그때 왕이 바로 만역제, 신종. 그 고맙다고 제사 지내자라고 하는 기구가 바로 만동묘입니다. 이걸 숙종이 설치해요. 어렵게 나오면 저 선지도 나옵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운 명예 만력제의 제사를 지내는 기구 만동묘를 숙종 때 설치한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만동묘 누가 폐지할까요? 웬만한 폐지는 대원군이에요. 네? 하여튼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있죠? 돈 많이 들어가고 저쪽에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싹 다 폐지 마. 양반 니네 가. 이건 다 흥선대원군. 미리 말씀드립니다. 흥선대원군 때 다시 하겠지만 이제 명도 아니고 이제 청인데 무슨 명나라 왕한테 제사를 지내. 없애! 만동묘 폐지, 흥선대원군. 하여튼 돈 들어가는 거, 조선의 권력이 좀 약해 보이는 거 이런 거 싹 다 바꿔요. 흥선대원군이. 그 다음 돈 하면 숙종입니다. 우리가 잠시 잊었지만 돈 하면 숙종이에요. 고려도 돈이 숙종이고 조선도 숙종. 상평통보의 전국적인 유통. 이건 뭐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숙종하면 돈. 상평통보의 전국 유통.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게 간과하기 쉬운 거. 청하고 우리 경계가 어디냐를 계속 얘기하다가 결국 이 비석을 세움으로써 확정이 돼요. 청과의 국경이. 두만강, 압록강 그거 있잖아요. 여기. 숙종이 합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백두산 정계기. 근데 이게 말이 많죠. 서위 압록, 동위 토문.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인데 그 토문이 진짜 토문강이냐 아니면 두만강이냐. 우리는 토문강이라고 더 위에 있더라고요. 거기라고 얘기하고 중국은 두만강이다. 그 아래다. 바로 그 백두산 정계비가 숙종 때 건립이 됩니다.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해요. 이것도 시간 지나면 까먹기 때문에 백숙으로.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이다. 백숙. 고려 숙종도 뭐 하나 해드렸죠? 달걀, 반숙. 별무반은 고려 숙종. 반숙. 별무반숙, 백숙. 백두산 정계비 숙종. 그건 조선. 그리고 영토 관련해서 숙종 때 업적이 꽤 있는데 이거 뭐 숙종이 한 건 아닙니다. 안용복이라는 어부가 나라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복도 우리 거라고 막 하고 그랬었어요. 사실은 이게 관이 연계가 되지 않아서 아주 강조하진 않지만 가끔 이렇게 민의 활약도 중요시하는 출제위원 같은 경우는 냅니다. 안용복이라는 어부가 갑자기 혼자 가가지고 독도 우리 거라고 막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누구 때? 숙종 때. 복숙이란 건 없습니다만 그냥 안용 복숙으로. 그리고 영토 관련해서 이렇게 어필했던 때 숙종 이렇게 둘을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백숙, 복숙. 의외로 숙종이 여자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꽤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했던 왕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 자, 숙종의 아들은 이제 두 명이 있죠. 경종과 영조가 있어요. 경종이 누구 아들? 장희빈 아들입니다. 희빈장 씨 아들이에요. 장희빈 아들이에요. 금방 죽어요. 그 유자광의 고변 얘기할 때 제가 이게 CF 해가지고 참고하시라고 그러고 목호룡의 고변이라고 이게 잘 안 나오는데 한번 나와버리면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언제 사람이지? 아주 헷갈리게 하니까 알아두세요. 경종 때입니다. 경종이 이렇게 오르니까 그 반대 세력들 있죠. 영조를 추종하는 세력들 거기 노론이거든요. 애들이 막 너무 막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뭐 이 경종의 즉위를 인정 안 하려고 하니까 막 얘기해요. 쟤네가 영모를 그게 고변이라는 게 이게 고잔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노론이 많이 숙청되고요. 물론 영조가 뭐 이렇게 아웃되진 않습니다만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 많이 없어져요. 그게 바로 목호룡의 고분입니다. 목호룡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영조 올라가면서 끝납니다. 참고로 짧게. 자, 목호룡이라는 사람, 목호룡의 고변으로 노론 세력들이 많이 숙청되었다. 언제? 바로 경종 때. 경종. 왜냐하면 목호룡은 소론 쪽이니까. 소론 남인 쪽이니까. 안타깝게도 경종은 여러 가지 설이 있죠. 무슨 간장게장 먹고 근데 그걸 누가 영조가 탔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4년 만에 결국 세상을 뜹니다. 그래서 그 뒤를 바로 숙빈 최 씨와 숙종 사이의 아들인 경종의 이복 동생, 숙종의 둘째 아들이라고 보면 되죠. 바로 영조가 왕위에 오릅니다. 둘째 아들. 그래서 2인자다. 그래서 2인 좌가 난을 일으킵니다. 영조는 누가 추종한다고요? 노론이죠. 그럼 난을 일으킨 2인자는 어느 쪽이겠어요? 당연히 소론 남인 계열이겠죠. 그걸 진압해요, 영조가. 그래서 그들은 몰락하고 이제 노론이 영조를 떠받치면서 쫙 가는데, 자, 숙종 때 그리고 현종 때 막 남인, 서인, 남인, 서남 난리 났죠. 아유, 야, 이제 다 치우치지 말고 붕당 없애. 그게 뭐예요? 탕평책입니다. 탕평책은 두 왕이 실시했습니다. 영조, 정조 둘 다. 근데 둘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를 묻는 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써놨어요. 완론, 비교적 완만한 탕평이에요. 대신 붕당은 인정하지 않겠다. 야, 그거 당 하지 마. 하지 말고 그냥 다 중립의 한 사람들만 내가 기용할게. 이게 완론 탕평책이에요. 산림이라는 건 이게 말 그대로 산의 그림 이거예요. 수풀림. 사림 중에 완전 나서지 않고 이렇게 딱 버티고 후배들 이렇게 조종하는 사람들. 송시열 같은 사람이 나중에 뒤로 가면 산림이 되는 거죠. 인정 안 할 테. 야, 그런 애들 하지 마. 이들이 주로 세력을 키우는 데가 어디예요? 서원 정리해. 붕당 인정 안 하고 산림 인정 안 하고 서원 대폭 정리. 근데 이 서원 정리잖아요. 서원 정리. 정리보다 더 강한 개념이 뭐죠? 누굴 것 같아요? 흥선대원. 그래서 영조의 서원 정리는 별로 시험에 안 나오고요.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가 훨씬 더 많아요. 더 강력하게. 600개 정도 있었거든요. 흥선대원군 때. 47개 빼고 다 없어요. 아주 살벌한 사람입니다. 흥선대원군. 그래서 양반이 반발하는 거예요. 하여튼 양반이 좋을 꼴을 못 봐요. 흥선대원군. 그래서 양반하고 대척하는 거죠. 자, 영조는 철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리 정도는 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탕평책 관련해서 영조의 탕평책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탕평비를 건립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탕평책은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도 했다고요? 정조도 했어요. 그 밑에 정조도 했는데 비를 건립한 건 영조예요. 정조 관련해서 선지를 주면서 탕평비를 건립했다. 나올 수 있겠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렇게 되면 어려워집니다. 나중에 헷갈려요. 야, 둘 다 탕평책 했는데 누가 비를 건립한 게 중요했나? 중요해요. 비는 영조가 건립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 헷갈리려고 아예 영평비라고 해요. 영평비. 공부하실 때부터 아예 영평비로 외우세요. 영평비. 정조가 비 건립 안 했습니다. 왠지 했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영조예요. 비를 건립한 건 영조. 자, 신문고 누가 설치했죠? 처음에? 태종입니다.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암기 코드를 항상 장착하죠. 호사 개왕자가 혼신 육사, 혼신의 힘을 다해 혼신, 그 신이 신문고예요. 얘가 중간에 철폐돼요. 언제? 영조 때 다시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알아. 폐지 전문 누구예요? 폐지 전문 두 사람 있어요. 폐지. 웬만한 건 좋아 보이는 거 폐지하는 사람. 세조 잘 폐지해요. 지편전 폐지하죠. 연산군도 못지않아요. 웬만한 거 쓸데리 없는 거 다 폐지해요. 영조가 다시 신분권을 부활. 자, 그리고 영평비만큼이나 탕평비만큼이나 중요한 거 청계천 준설 작업을 한 사람 영조입니다. 자꾸 청계천이 범람해서 막 그 백성들이 힘들게 하고 농사도 못 지게 하고 그러자 땅을 더 깊게 파요. 그래서 물이 쉽게 범람하지 않도록. 그런 기구가 이름이 뭐예요? 천을 준설하는 기구. 준천사를 통해서 청계천을 고칩니다. 누구예요? 영조. 아예 영계천으로 외우십시오. 이건 말이 되죠. 영평비는 말이 안 됩니다만 영계, 어린 닭.
영계천, 청계천 준설은 영조입니다. 아주 중요. 예전엔 별로 안 중요. 내다 너무 내니까 이제 얘가 중요해졌어요. 안 내던 거 중요해졌어요. 영계천, 춘천사. 자, 이거는 예전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제일 중요. 조선시대에는 양인은 군대를 가야 합니다. 군대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군대를 그냥 포를 내면 안 가게 할 수 있었어요. 두 피를 내면, 군포 두 피를 내면 군역을 면제받아요. 1년에. 근데 이게 양민들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두 필이 부담이 됐었어요. 그거를 백성들을 위해서 균등하게 역을 보장해 주겠다. 반으로 줄이는 과감한 개혁을 실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균역법입니다. 군포 두 필을 한 필로 줄여줘요. 어떻게 외운다? 영만 넣으면 돼요. 균형법. 영평비, 영계천, 균형법, 균역법도 영조입니다. 균역법도 영조. 자, 근데 이게 균역법을 실시한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제 내다 뭘 좀 더 내볼까? 군포를 두 필 받다가 한 필 받아 모자라잖아요. 보충을 해야 될 거예요. 보충을. 이게 바로 보충책이에요. 요걸 써놓고 자 다음은 무엇과 관련된 정책이냐 혹은 이것으로 뭘 보충하려 한 거냐 뭐 이런 게 뭐 나올 수 있어요.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결작은 그냥 지주들 땅 있는 애들에게 쌀을 받아요. 결작. 지주에게 세금을 부과한 거. 원래 안 부과하던 거를 결작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주에게 세금을 얻는다. 이걸로 보충한다. 선무군관포. 요거는 명예직입니다. 명예직. 조선 후기로 갈수록 돈이 있는 양인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직급은 없지만 돈은 많아. 야, 그럼 너 저 포 좀 내. 그럼 내가 너 선무군관이라는 명예직 해줄게. 선무군관포. 그리고 다른 데서 봤던 어장세, 고기 어장, 염세, 소금 선박에게 부과되는 세금 이걸 국가가 받아요. 어염선박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개. 결작, 선무군관포, 어염선박세로 뭘 보충했다? 균역법을 시행해서 반으로 줄은 세수를 보충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영조 마지막 책. 제가 영속속, 속편 잘 쓰는 사람 영조라고 그랬죠. 속편. 영속속으로 해요. 속대전, 속오레이. 영속속. 영조는 속편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왕이에요. 영속속. 속대전. 요거 전편이 뭐예요? 그렇죠. 경국대전. 언제 시작? 세조가 시작해서 누가 완성? 완성종. 조선의 국전, 국가법전, 관찬법전, 경국대전의 속편이 바로 속대전입니다. 영속속, 영조는 속대전, 속오레이. 이 속오레이는 그러면 이게 원편은 뭐예요? 속오레이의 원래 편은 뭡니까? 국조오레이예요. 국조오레이. 국조오레이의 속편이 속오레이예요. 국조오레이 누가 썼어요? 국악 동동동 성종. 국조오레이 성종. 속대전 다음은 뭐죠? 아직 안 했지만 정조, 대전, 통편. 마지막 뭐죠? 대전, 회통. 누구? 흥선, 대원군. 저 위에 4개. 경국대전의 변천 반드시 알아야 돼요. 누구 왕이고 이름이 뭔지. 자, 경국대전, 속대전까지 우리가 했잖아요. 정조, 대전, 통편, 대전, 회통, 흥선, 대원군. 이거 헷갈려요. 나중에. 대전 똑같아요. 어떻게 구분하냐? 통이 맨 뒤로가 있으니까 뒤에요. 대전, 회통. 요 통 세 번째 있으니까 정조고. 그리고 하나 더. 히읗이니까 요 흥선. 회 들어. 히읗, 흥선의 히읗. 대전이 똑같아서 뒤가 헷갈리는데 통이 맨 뒤로 가 있으니까 끝에 거다. 대전, 회통. 혹시 그걸 까먹었을 경우 회통의 히읗, 흥선, 대원군의 히읗.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전, 통편은 정조께 되는 거예요. 영조는 영속속. 두 번째 거고. 자, 그리고 아까 여러 번 얘기했던 동자로 시작하는데 성종께 아닌 거 2가지 중에 하나. 동국, 문헌, 비구. 참고하려고 준비한다. 이게 사전이란 뜻이고요. 동국 우리나라라는 뜻이니까 사전을 편찬할 정도면 영조처럼 길게 제위한 사람만이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자. 동국 문헌비고는 영조 때 서적입니다. 같은 동자, 동문 휘고 멋있는 현빈이 연기한 정조. 자, 말하기가 무섭게 정조가 바로 나오죠. 정조는 누구 아들이에요? 영조 아들의 아들이죠. 영조 아들이 산도세자인데 뒤주에 갇혀서 삶을 마감했기 때문에 아빠가 죽는 모습을 참 어릴 때 눈앞에서 목격했던 비운의 왕이었지만 정말 성군으로 발전한 특이한 케이스죠. 정조. 자, 영조의 손자고요. 아빠는 사도세자입니다. 유아인. 아내는 해경궁 홍씨. 그러니까 정조의 엄마죠. 상당히 훌륭한 어머니였고, 정조하면 이제 오랜만에 저 신화 한번 연결해 봅니다. 정조하면 정약용이. 나중에 정조의 업적 중에 신입 문신들을, 젊은 문신들을 왕이 직접 다시 한번 교육하는 게 있어요. 꼭 왕이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젊은 신하들을 재교육하는 제도, 초계 문신제거든요. 초계 문신제. 이게 시험 많이 나옵니다. 처음 들어온 신하를 재교육해요. 근데 그거를 정조도 직접 많이 할 정도예요. 아주 똑똑하고 학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많이 알고, 초계 문신의 대표가 바로 정약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키운 거예요. 정약용을. 초계 문신 출신입니다. 정약용. 정조하고 때려야 뗄 수 없는. 자, 그럼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할아버지 영조도 탕평책 실시했죠. 탕탕평평. 치우치지 않고. 손자 정조도 탕평책을 실시하는데, 할아버지 완만한 완론 탕평이었다면 준론, 아주 준엄한 붕당 인정해줄게. 특이하죠. 그래, 당파 내가 인정해줄 테니 대신
옳고 그름은 정확히 따져주마. 아, 무서운 거예요. 이래서 줄노님. 영조는 야씨 당파 하지마. 그냥 당 없는 애들만 기용할 거야. 였다면 당해. 대신 생각과 정책이 올바르면 내가 오케이, 아니면 아닙니다. 시시비비를 따지겠다. 이게 바로 준론 탕평입니다. 완론과 준론을 구별하는 문제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해는 하고 있자. 그러니까 보통 내기는 아니라는 거죠. 자, 상당히 불안한 상황에서 여러 반대도 있고 아빠는 막 뒤주에 갇혀서 죽고 이런 거의 뭐 역적 수준에 해당되는 그런 참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됐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스스로 왕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해요. 대표적인 게 학문연구기구 왕실도서관인 규장각을 설치합니다. 내가 제대로 알고 연구하고 이래야 이 왕으로서의 입지가 강해지겠지? 어디다 하느냐? 창덕궁이에요. 경복궁 이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불탔어요. 누가 다시 해줘? 흥선대. 하여튼 뭐든지 제대로 뭘 하고 막 이런 건 다 흥선대원입니다. 창덕궁에 설치합니다. 규장각. 제가 그때 말씀드린 덕규라고 제 후배 있다고. 덕규. 매운 실비김치 못 들어보셨죠? 대전에 선화동 실비김치. 그 사장 이름이 박덕규. 덕규. 창덕궁 규장각에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정조는 암기 코드보다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다 이해가 가요. 문인들 나 정말 공부 잘하니까 나 같은 애를 키워야지 해서 초계 문신제, 37세 이하의 문신을 들어오면 다시 교육한다. 심지어 스스로 나서서 초계 문신제. 자, 그리고 불안하니까 국왕의 친위부대를 따로 둬요. 중앙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둡니다. 그 이름이 바로 장용영이에요. 국왕 친위부대. 얼마나 불안하면 그랬겠습니까? 자, 장용영은 내외가 있어요. 내영과 외영이 있는데 한양에 내영이 있고요. 수원에 하나 더 둡니다. 수원 바깥쪽이죠. 외영, 수원 화성에 나중에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도 옮기고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인 낙원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수원 화성을 건립하죠. 거기에 장용용의 외용을 또 둡니다. 하여튼 본인의 신변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는 최선을 다했던 왕. 공부도 잘했지만 운동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하여튼 너무 피곤하게 살았던 왕일 거예요. 국왕 친위부대 장용영. 이거 엄청 지금 하고 있는 거 엄청 시험이 많이 나와요. 정조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정조든 영조든. 수원 화성 말씀드렸죠. 아버지 사도세자의 그 아픔도 기리고 또 자신의 정치 이상을 실현하는 새로운 도시로 수원 화성을 건립할 때 이때 누가 맹활약합니까? 초계문신 정약용이 무거운 바위를 드는 거 이거 뭘로 해요? 거중기. 그리고 수원까지 가려면 이렇게 강을 넘어야 되는데 그때 다리가 없어. 배로 이렇게 연결해서 배다리 역시 정약. 배로 다리를 만들어. 배를 툭툭툭툭 해가지고 정약용. 아까 말씀드렸죠. 시전상인의 금 난전권을 폐지했다. 난전을 금하게 하는 권리를 없앴다. 유기전 제외하고. 유기전만 인정하고 시전상인들의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를 폐지한 사람 누구예요? 정조. 그게 무슨 년이에요? 신해년이에요. 신해년에 모두 공이 통하라. 신해 통공을 실시합니다. 자유로운 상업이 가능해지게 했어요. 상업의 자유. 정조. 뭐 하나 안 중요한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제공덕수라고 몇 번 얘기했었는데 중간에 제공덕수. 정조는 인간미도 있다 보니까 피해를 많이 입고 있었던 능력에 비해서 기량을 발휘 못했던 서얼들의 차별을 완화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그들을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해요. 규장각에서 일할 수 있는 검서관, 뭐 책을 검사하는 관리겠죠. 검서관으로 등용하는데 그 대표 4인방이 있어요. 제공덕수. 혹시 이것만 보고 이름을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공은 생각나죠? 유득공. 쟤는 덕. 수는 아마 잘 모르요. 우리 서씨를 잘 안 나와요. 다른 책은 다 빼는데 저만 넣었어요. 서희수, 우리 종실아, 제공덕수. 네 사람의 공통점, 서울 출신. 정조에게 캐스팅된 사람. 규장각 검서관으로. 서울의 차별을 완화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누구의 업적? 정조. 지금 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경국대전의 변형 중에 대전 통편 정조입니다. 통이 세 번째 있어요. 통이 맨 뒤로 가면 누구? 흥선대원군. 대전 회통. 대전 통편보다 앞선 건 누구? 영조 속대전. 출발은 뭐? 경국대전. 경국대전하고 이름은 비슷한데 사찬법전. 개인이 편찬했어요. 신하가. 정도전에 조선, 좀 헷갈립니다. 조선 경국전. 저건 개인이 편찬한 법전이어서 그리 중요시하지 않는데 정도전 관련된 문제로는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잘 나오는 정도전의 책이 뭐예요? 불시잡변. 그리고 조선 경국전하고 세트로 나오는 게 경제문감. 저것도 정치서입니다. 별로 안 나와요. 잘 나오는 건 불시잡변. 자, 그리고 정조의 책 중에 동으로 시작하는데 성종께 아닌 것도 하나가 뭐라고? 동문휘고. 휘. 아유, 멋있는 게 들어가 있네. 현빈이 연기한 정조. 내용은 외교 문서집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그냥 뭐 동작 안 들어갔지만 이름 멋있죠?
무예 도보. 멋있으면 다 정조예요. 멋있으면 현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건 의미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본인의 신변을 강화하는 거에는 최선을 다했다. 무술도 살벌해요. 그 영화 보시면 정조가 막 팔굽혀펴기 하고 등 뒤 막 쫙 깔라면 살벌합니다. 막. 무예도 스스로 할 줄 알고 주변 신하들 후배들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 장용영이 뭐라고 그랬죠? 국왕 친위 부대잖아요. 장용영 병사들 이거 보고 훈련해라. 이게 바로 무예 교본이에요. 무술 교본이에요. 무예 도보 통지. 정조 때 나온 책입니다. 자, 그리고 잘 안 나오는데 이것까지만 알아뒀으면 이게 저 개념 강의니까 탁지지까지. 나중에 이제 그 한말로 가면요. 탁지아문이라고 생겨요. 탁지아문. 그게 호조가 바뀐 거거든. 호조라는 건 재정 경제 부서잖아요. 탁지지 경제서예요. 경제서. 이름이 탁지지 예사롭지 않죠. 멋있거나 예사롭지 않으면 정조. 정말 억지지만 멋있거나 예사롭지 않으면 다 정조예요. 동문 휘고 무예도보 통지. 탁지지 멋있거나 특이하면 정조. 이렇게. 제가 암기 코드를 하지 말자고 얘기는 했지만 혹시 몰라서 그냥 말은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좀 따져봤더니 정조 관련해서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규수 탁초장 휘동통통. 규수 탁초장 휘통통통. 이거 뭐 마음에 드시면 하고 아니면 그냥 제가 이번에 한번 해본 건데 말이 안 돼서 그냥 아예 쓸까 말까 하다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게 있으면 좀 더 개발해 볼게요. 규는 뭐예요? 규장가. 수는 수원화성. 되게 중요합니다. 수원화성 되게 중요해요. 정조하면 수원이에요. 탁. 금방 한 거 탁지지. 초계문신제. 장용영. 휘. 동문휘고. 통. 대전통편. 또 통. 신해통공. 또 통. 무예도보통지. 통자 들어간 걸 많이 했더라고 정조가. 대전통편. 무예도보통지. 신해통공. 통통통이고요. 동문휘고. 장용영. 초계문신제. 탁지지. 수원화성. 규장가. 자, 근데 정조는 이해가 더 빨라요.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외우는 것보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왕에 대한 설명. 토상과 어진으로 만든다. 왜? 아까 제가 영조 때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것도 연인군이라는 단어 꼭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인군. 영조 왕 되기 전 이름이 연인군이에요. 연인군. 근데 이걸 꼭 몰라도 내용을 보면 나오긴 해요. 탕평비 건립. 자, 이럴 때 정조하고 영조를 정확히 구분 안 해놓으면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탕평? 그러면 이게 정조야, 영조야? 비는 무조건 영조예요. 영평비로 외우자 그랬죠. 끝났어요. 예, 연인군이어서 이미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연인군이라는 단어 꼭 알아두자. 중종이 진성대군인 것처럼. 중종도 이름이 진성대군이었어요. 대군일 때. 지읒지읒으로 알자 그랬죠. 하여튼 중종 때는 전부 지읒판이에요. 막 조광조, 진성대군. 그리고 여기 또 있네. 준천사 진설. 영계천. 하나 더 있죠. 신문고 다시 설치.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아시겠죠.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뭐라도 제대로 하나만 알아두면 어떻게든 견뎌낼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안심하시려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이 중에 하나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결국 영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대전 회통. 아직 안 배웠지만 통이 맨 뒤로 가면 누구라고요? 흥선대원군입니다. 네, 흥선대원군. 히읗도 들어가 있어서 흥선대원군이에요. 안 배웠지만 이건 흥선대원군. 광권가 친위부대인 장용영? 정조예요. 정조. 얼마나 불안했으면 친위부대까지 했겠느냐. 그리고 규수. 아까 뭐라 그랬죠? 규수 탁초장. 규수 탁초장 휘통통통. 그중에 탁초장의 장이죠. 저기 장영용. 자, 그 다음 궁방중앙관세 공로비 6만여 명 해방. 공로비 해방. 안 배웠어요. 이제 배울 겁니다. 정순원철 고순. 바로 우리 다음 시간에 나오는 순조 때 공로비가 해방돼.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노비가 해방되는 게 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분제가 완전히 폐지된 거. 고려 광종 때 시작한 신분제, 과거제 싹 다 폐지되는 게 언제다? 1894년 1차 가보개혁 때. 이게 뭐예요 그럼? 순조 공로비 해방.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 때 다 노비가 끝난다고 그랬는데 왜 여기 공사 다 되는 게 여기에요. 공사노비 다. 비로소 사노비까지 해방이 되면서 노비제가 폐지된 건 1차 가보개혁. 그 전에 공노비는 해방이 됩니다. 순조 때. 슬슬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아주 깊게 들어갔을 때 나오는 이야기니까 참고만 하시고. 자, 북벌하면 누구예요? 효종이죠. 효종.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갔다가 와서 오자마자 북을 벌하자 해놓고 벌은 못하고 돕죠. 나선정벌. 그때 참고로 요건 알아두자. 어영청을 효종이 만든 건 아니지만 아버지 인조가 만들었지만 어영청을 강화해서 북벌을 추진하려 했다. 요거 아주 디테일한 내용까지. 5번 균역법. 균역법 뭘로 외우자? 균형법. 영조예요. 영조.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어떻게 줄여준 거예요? 두 필 받던 거를 한 필 모자라는 걸 뭘로 채웠다? 세금 받아죠. 결작. 지주에게 세금 부과하는 거. 그다음에 명예직 주고 포 받아요. 선무군관포. 그리고 어염 선박세. 어장세, 염세, 선박세를 다른 데서 받던 걸 관이
받음으로써 보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이. 영조 시험 이렇게 나와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뭐 이게 말도 안 돼.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 게 뭐냐 이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좌의정 체제공 모르겠는데 누구지? 빈둥거리는 물의 배가 335 작은 물건까지 싼 값에 난전 미리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어렵게 출제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2점 주기의 지문은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걸 캐치해내야 돼. 난전으로 몰아서 형조 한성부로 끌고 가 혹독한 형벌을 당하도록 합니다. 물건 주인은 본전에서 미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팔고 갑니다. 물의 배들은 제각기 가게를 버려놓고 배나 되는 값을 받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야 하는 그 가게 외에서는 물건값이 날마다 치솟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금난전권을 행사하는 시전 상인들의 횡포를 적어놓은 거예요. 물의 배라는 게 아마 그 시전 상인들 중에 막 나가는 사람들 난전 못하게 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막 더 비싸게 뭐 이런 거겠죠? 이거를 해결한 사람이 누구예요? 정조입니다. 규수, 탁초장, 휘, 통통통, 신의 통공.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답은 너무나 쉽게 이 난전을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금난전권. 다른 선지도 볼까요? 개약조 누구예요? 세계. 세종 때 개약조, 삼포, 개항. 부산포, 제포, 연포. 기유약조는 누구? 이광기, 광해군. 그때는 초량회관, 두모포회관. 그건 후기에 나오는 항구의 이름이다. 오가작 통법은 뭐 누가 실시했느냐 이것까지 몰라도 되고요. 그냥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오가 5집을 한 단위로 통제하는 거예요. 예, 오가작 통법이란 건 뭐 영조 때도 있었고 세조 때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데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갑자기 나오면 이게 뭐지 이러실 수 있으니까 그냥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 중에 5집을 하나로 묶어서 한 단위로 묶어서 누가 살고 얼마나 벌고 이런 걸 파악했던 왕권 강화책 중에 하나다. 오가작 통법.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균역법으로 세수가 부족한 걸 메꿨던 방법 1번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결작. 지주에게 결작이라는 세금을 부과해서 모자란 한 피를 채웠다. 다른 게 뭐야? 선무군간포, 어염, 선박세. 더 중요해요, 그게. 5번째. 풍흉에 따라 전세를 차등 부과한다. 이게 뭐예요? 예. 풍흉, 그 해, 풍흉, 연. 두음법칙, 연분, 구등법. 땅이 비옥하냐 아니냐. 전분, 육등법. 두 개를 합해서 공법. 누구? 세종. 세종대왕의 업적을 1, 2, 3, 4, 0, 1, 2, 3, 4, 5, 6, 7, 8, 90으로 할 때 6에 들어갔고 9에 들어갔더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실 버스에 오신 지금 창문숙 무예 도보 통지 끝났어요? 네. 멋있는 책 누구예요? 현빈 정조. 그리고 꼭 그 멋있는 게 아니더라도 본인이 불안하니까 무술 본인도 했고 장용영의 군사들에게도 이걸 교본으로 삼아서 무술해라. 무예 도보 통지. 가의 명으로 이 친구들도 나오잖아요. 이덕무, 박재가. 아까 제공덕수 중에 2명 나오고요. 백동수는 옛날에 왜 SBS 드라마로 나왔던 그 무인입니다. 평창남 무예 도보 통지에는 장용영 또 나오네요. 혹시 무예 도보 통지 몰라도 장용영으로 또 힌트를 줘요. 이렇게 친절해요. 근데 여기까지 읽지 말고 시험장에 가시면 여기서 끝내면 돼요. 무예 도보 바로 그냥 넘어가요. 그래야 시간을 절약하지.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 청과의 국경을 정했다. 예? 닭백숙. 숙종입니다. 백숙. 삼군부를 부활시켜 군사 업무를 담당하겠다. 아직 안 배웠는데요. 비변사 혁파 누구죠? 웬만한 악질 기구들은 다 흥선대원군 혁파예요. 비변사를 혁파했다. 비변사가 원래 기능은 국방기구였는데 국방임시회의기구였는데 나중에 국정 최고가 돼요. 그래서 국방 플러스 뭐가 돼요? 의정부 기능까지 같이 했어요, 얘가. 그럼 얘가 없애져요. 그럼 원래 기능들이 살아나야죠. 의정부 부활, 국방 이게 3군부예요. 3군부 없어졌던 기능이 거의 마비됐던 3군부를 다시 부활시켰다. 누구다? 흥선대원군. 이거와 같은 얘기는 뭐예요? 비변사 혁파. 3번. 통치 속대전 영속속 영조. 규장과 검소관을 두어 서울 출신 학자들을 기용했다. 정조 정답입니다. 규수 탁초장 휘통통통 이게 3번 하니까 이제 되네요. 예? 규수 탁초장 휘통통통. 저 여사님 왜 오셨는데 안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이제 가셔야 되는데. 어서 오시고 이제 조심해서 가세요. 그래도 이렇게 오시는 게 어디예요, 우리? 한양을 기준으로 엿보면 칠정산 7 세종의 0, 1, 2, 3, 4, 5, 6, 7, 8, 90 중에 7입니다. 칠정산의 의미는 뭐예요? 그전까지는 중국 중심의 역법서. 여기서부터 언제? 한양, 우리를 기준으로 한 역법서. 세종의 아주 훌륭한 업적 중에 하나, 칠정산입니다. 지금 약간 놀랍지 않으세요? 이 답이 아닌 다른 손지로 나오는 것들이 제가 다 얘기한 게 나오죠. 저는 이걸로 저거를 만드는 거예요. 웬만하면 여기에 나오는데 제 거에 없는 건 없어요. 그걸 다 넣어요, 다.
모든 그거에 나온 걸 막 이틀 밤을 새서 만들고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지만 합격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담은 없어요. 저는 그 약간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우리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는 게 제 목표예요. 자, 수고하셨고 네? 더 있어요? 왜 없지? 69에 심화 26번이요. 3점짜리. 3점짜리잖아요. 며칠 전 상주께서 희빈장 씨가 낳은 왕자를 원자로 삼으셨다 하네. 이거 저 경종이죠. 중종께서 젊으신데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닌지 우려스럽네. 이게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반대했던 사람. 이 송시열이에요. 송시열 아니 인현왕후 아직 살아 계신데 좀 나을 때까지 기다려 보시죠. 이랬다가 어떻게 돼요? 사약 선물 받아요. 사약 선물 받아요. 이게 무슨 환국입니까? 장희빈이 기사회생한 거죠. 기사환국이에요. 기사환국. 그리고 다 장씨에게 내렸던 왕후의 지위를 거두고 옛 자코인 희빈을 내려줘라. 이게 뭐예요? 기사환국 했다가 다시 아웃된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다시 올라와요? 인현왕후 옛사랑 술 한잔 했더니 옛사랑 생각난다. 갑술환국입니다. 그래서 기갑, 경기갑 중에 앞에 게 기사환국, 뒤에 게 갑술환국. 기사환국과 갑술환국 사이에 일어난 것은 1번 무신 이징옥이 징하 아우 징하다. 이렇게 삼촌이 조카를 아우 징해. 단종 때 이징옥의 반란. 아주 전이고요. 2번 송시열이 유배된 후 사사되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 얘기한 사람이 시열이 형이잖아요. 시열이 형 저 얘기하고 바로 사약 선물 받아요. 다음 혹시 모르니까 뒤도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 예송. 이게 뭡니까? 현종 때 예송. 기갑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기의 예송, 두 번째 갑인 예송. 첫 번째는 효종이 돌아갔어요. 아들이 죽었다. 1년이냐 3년이냐. 누구로 결정? 1년으로. 조금 지나서 기갑. 갑인 예송 때 며느리가 죽어요. 며느리 죽었는데 1년이냐 9개월이냐. 1년. 그래서 서인 남인 순서대로 된 거죠. 선종 때니까 훨씬 전. 정여립 모반 사건을 빌미로 기축. 정여립 모반 사건이 뭡니까? 선조 때 동인 정여립이 역모를 일으킨 것 같다라고 고자질해서 동인이 작살나는 거. 그래서 누가 올라와요? 서인이. 그 올라온 대표가 누구예요? 정철. 정철이 광해군 저 세자 좀 올리시죠라고 얘기했다가 사약은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삭탈 관직만 떼고 아웃되죠. 바로 정여립 모반 사건 때 동인들을 작살낸 사건. 서인들이. 그게 바로 기축옥사입니다. 무슨 왕? 선조. 훨씬 전. 붕당 정치의 폐해를 막기 위해 탕평비 건립. 영평비. 영조. 광인효영 훨씬 전. 정답은 시열이 형이 사약 받은 거예요.